2022년 12월의 마지막, 맞아, 2022년 마지막 달 12월 1일 날 첫 번째 임장을 시작했습니다. 임장지가 현재 그 주변에 공사하는 관계로 여기서 기본적인 거 설명하고 현장 가서 전체적인 걸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 임장지는 그 강서구는 거의 그 저게 많죠. 빌라들이 연립 같은 경우 강서구 하옥동에 나와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106378이고 물건 번호는 3번이에요. 다세대 빌라고요. 토지하고 건물 전체가 나온 거고 현재 몇 번 유찰이나 막 변경되고 우여곡절 끝에 12월 7일 날 약 1억 5천에 나온 최저가가 1억 5천에 나온 물건입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그 해석하는 거하고 또 유관 건축물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물건을 보셔가지고 이런 물건들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여기 강서구가 서울에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강서구는 한강 밑에 이남에 맨 왼쪽에 있죠. 맨 오른쪽은 어디에 있을까요? 강동구죠. 맨 상단에는 상단에는 강북구가 있죠. 여기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여기 차 한잔 하고요. 네. 이렇게 저기 그 스터디 하고 나가려고요. 그리고 요 물건이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관계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4층이에요. 4층이면은 기본적으로 4층이면 현재 이게 물건 번호가 많이 나와 있어서 이 건물이 아니에요. 보통 일반인들 보면은 첫 번째 물건을 이 사진으로 매칭을 시키잖아요. 이게 3번 물건이거든요. 이 물건이 아니고 다른 사진이 될 수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현재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물건이 아니라 우연 팰리스죠. 우연 팰리스는 요 물건이가 그럴 겁니다. 이따 가서 현장 가서 보겠습니다. 근데 빌라는 우리가 주의할 게 지층은 뭐죠? 지하죠. 지하층은 우리가 봐야 될 게 습기죠. 그래서 통풍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층하고 4층을 유심히 봐야 되거든요. 우리 경매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2층은 뭐죠? 2층은 근생 빌라가 간혹 있어요. 꽤 많아요. 간혹 있는 게 아니라 근생 빌라 주차장 때문에. 그래서 2층에 대한 빌라가 나왔을 때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건축물 대장 발급을 해보잖아요. 건축물 대장에 발급을 해보면은 요렇게도 많이 나와요. 4층 같은 경우는 테라스를 덮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 딱지 있죠. 옐로우 카드죠. 위반 건축물. 이 건물도 이 물건도 위반 건축물이에요. 4층이라 무단으로 증축을 했다고 써여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빌라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지층, 지하층, 2층, 4층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 특히 4층은 또 꼭대기층이다 보면은 옥상에 방수 있죠. 방수는 우리가 다음이나 일반 항공사진 봐서도 그 녹색으로 칠해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에폭시 방수인데 방수가 어느 정도 됐구나 하고 간접적으로 안 올라가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층은 방수하고 일반 그 건물에 대한 무단 증축, 2층은 용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무용으로 된 근린생활시설인데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일명 근생빌라라 하죠. 근생빌라일 수가 있고 그것도 위반 건축물이죠. 2층 같은 경우는 다시 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벽을 허문다든지 취사시설을 없애다든지 그 화장실 같은 걸 다시 뭐 개조한다든지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또한 지층은 반지하, 거의 다 반지하거든요. 반지하인데 채광이 잘 돼야 됩니다. 집에서 바람이 잘 통해야지 습기라든지 여러 가지 뭐랍니까 방수라든지 습기 그런 게 그다음에 또 배수 문제. 지층이다 보니까 오수 같은 게 펌핑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4층이거든요. 4층인데 현재 위반 건축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기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이 건물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임차인 현황하고 임차인이 자기가 신고한 거하고 권리 신고한 거하고 그다음에 등기부상에 우리가 권리가 인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하고 참고 사항이 나와 있어요. 요걸 보시면은 법원에서 내보내준 서류 중에 아주 제일 중요한 문서거든요. 요게 관련 요거하고 현장하고 안 맞으면은 매각 불허가 신청도 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요 내용을 보실 때 여기서 보면은 현재 박땡땡 씨가 2017년도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가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임차권 등기는 어떤 경우에 하느냐 아시죠? 본인이 다른 개인적 사정에서 대항력 요건이 세 가지가 뭐죠? 개인전이죠. 계약 인도 전입인데 인도가 전입이 성립이 안 되고 나가야 줘야 돼. 다른 데로.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등기부에다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가거든요. 임차권 등기는 그 집주인하고 상관없이 개인이 가서 등기소 가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이후에 주인이 근저당을 새로 받았어. 그 접수 순위는 후순위예요. 임차권은 반드시 내용이 중요하다 했죠. 오른쪽에 등기부 등본에 오른쪽에 보시면 내용에 날짜가 있어요. 전입 날짜나 그 계약 날짜. 그 날짜가 그 순번에 들어가는 거죠. 다른 거는 등기부에 접수 순위로 나가는데 임차권만은 반드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셔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경매지에서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소멸이라 나왔어요. 임차권이. 근저당보다 밑에 있으니까 소멸이죠. 계약력이 안 갖춰지죠. 잘못된. 그러지만 임차권 권리신고에 보면 계약력 있다고 그랬죠. 때가 안 맞죠. 근데 위에 게 맞는 거죠. 권리신고를 한 상태에서 이 사람은 권리신고가 아니라 임차권 등기를 한 상태에서 빠진 상태에서 근저당을 한 거야. 저기 집주인이 받은 거예요. 또 요 밑에 있는 서류로 봐서는 접수 순번을 봐서는 늦죠. 후순위니까 대항력이 없지만 임차권 내용을 봐야 된다 했죠. 오른쪽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은 2017년도에 전입이 된 거예요. 그럼 2017년도 날짜를 보면 현재 근저당보다 위로 타죠. 타니까 대항력이 있고 대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인수다. 자, 그러면은 이 인수가 2억 원인데 1억 5천에 만약 우리가 1억 5천에 좀 넘게 최저가에 했는데 1억 6천에 낙찰을 받았어. 그럼 나머지 경매 비용하고 뭐 비용 공제하고 임차인한테 1억 4천이 돌아갔어요. 근데 이 임차권을 누가 승계를 받았냐면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승계를 받았어요. 그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 대신에 권리를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시면은 비고란에 허그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권에 대한 말소를 해주겠다. 돈을 덜 받아도 다 받는 거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6천에 만약에 우리가 낙찰 받아도 우리가 추가되어서 인수 금액은 없고 임차권에 대한 등기는 말소시켜 주겠다. 그 뜻입니다. 또 우리한테는 상당히 팁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해당 물건은 403호죠. 이거는 감정평가서에서 보면 볼 수가 있다 했죠. 감정평가서에 있는 건물 현황도에 보면 볼 수가 있고, 이걸 봐서는 위쪽이 글씨가 위쪽이 북쪽이라 했죠. 그러면 남쪽은 이쪽이죠. 방향이 동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전면부다면은 이쪽은 또 동북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요 보시면 요 글자가 위가 북쪽이고 밑에가 남쪽이라 했습니다.
여기는 여기도 봐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거 없이도 볼 수가 있겠죠. 이 현황도만 지적도로 봐도 지적도도 글씨가 위에 꼭대기가 북쪽, 밑에가 남쪽, 그죠? 또 호별 배치도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빌라의 그 4층이니까 위반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보니까 위반이 돼 있고 건축물 대장에서 봤을 때 여기 또 소유주가 현재 소유주가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김땡땡 여기 나와 있네요. 김땡땡. 그럼 채무자하고 소유주가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자하고 소유주가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김땡땡 아마 같은 건축물 대장하고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소유 관계는 큰 문제는 없고 단지 여기서 위반 건축물을 과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위반 건축물을 해결할 수 있다 하면은 1년에 2번씩 이행 강제금이 나온다 했죠. 이 비용을 내가 낼 수가 있고 충분히 수익성이 돼. 그러면 버틸 수도 있고 안 돼 하면은 원상복구 해야겠죠. 위반 건축물 내용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제일 확실한 거는 해당 여기가 강서구청이죠. 강서구청 건축가나 그쪽에도 문의해서 내용이 어느 건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간단하게도 이것도 볼 수 있어요. 건축물 대장의 뒤편에 보시면은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내용이. 그냥 무단으로 중축했다. 그거 자세한 내용은 건축가에다가 문의를 해보셔가지고 위반 이행 강제금이 얼마나 내느냐 그거하고 또 하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고 입찰을 만약에 사업성이 있다, 수익성이 있다면 입찰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요 건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설명을 마쳤고요. 현장 가서 저 훈인연이님 끄지 마시고 막판 가셔가지고 한번 뺑 돌려주시죠. 현장을 보고 위반 403호죠. 우연 팰리스로 이동하겠습니다. 강서구 왼쪽에 미용실이 보이고 하수광로 공사를 하고 있군요. 엄청 시끄러워. 들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좀 조용해졌나? 들어가는 입구가 주택지인데도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는 좀 것 같아요. 넓은 편인 것 같은데. 넓고 역시 강서구 화곡동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거의 빌라촌이죠. 엄청 많이 신축도 엄청 많아요 여기. 지금도 오다 보니까 공사하고 있는 데가 엄청 많더라고. 자, 신축으로. 후기님 위에 보시죠. 다른 집인데 여기 꺾여 있죠. 네, 이거는 꺾여 있는 그대로 데가 뒀네. 어디다? 북쪽이다. 북쪽이다. 그죠? 네. 방향을 보시면 자, 우리 멤버도 보시죠. 꺾여 있는 데가 있죠. 사선. 이거는 꺾여 있는 데 어디가 있습니까? 북쪽이다. 왜? 있는 데가 북쪽이다. 그러면 이쪽이요? 이쪽 거의 북쪽이 가능성이 많다. 남양을 지고 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늘이잖아요. 이런 팰리스가 저건가요? 네네네 저 앞에 저 공사하고 있는데 바로 이쪽이에요. 자, 저거죠? 네. 4층 2, 3, 4. 저거 꺾어놓은 거 저거 한 거네. 네, 저 검은 거. 서 있죠. 하나가 잠겼는데 가스밸브가 하나 잠겨 있어요. 이게 몇 톤데? 잠겨있는 게 몇 톤지는 모르겠어요. 안 잡혀 있는데 아.
그죠? 하나가 잠겨 있는 거를 봐서는 뭔가 하나는 403호에 우편물이 엄청 많거든요. 403호 여기. 살고 있지 않는 걸로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 엘베가 있죠? 주차 공간은 되게 많다. 빌라치고는 굉장히 주차 공간이 많은 건데. 저기 확장한 데가 저기. 거의 끝났어요, 여기서.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저쪽이 동쪽이죠. 저쪽이 해가 있는 데가 여기 이쪽이 동쪽이게 됐고 이쪽이 북쪽. 건물이 이제 요 전면부 있죠. 전면부가 이렇게 길죠. 그럼 요 이쪽 403호가 요쪽 되겠습니다. 이쪽 집에 2, 3, 4. 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그러면 좀 위에 저기 네, 징크 저기 여기 2층, 3층, 4층이죠. 예. 저거 예. 왼쪽 거. 왼쪽에 이게 저 코너 있는 집. 저 집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그냥 세 개로 쪼개가지고 참 진짜. 네. 아니요, 저 위에 그 뚜껑 덮은 거죠. 깎인 거를- 깎인 거를 앞으로 메워서. 네. 이렇게 사각으로 해가지고 그 뭐죠? 그늘 진 거 있죠. 그늘을 진 거를 옆에 그걸 피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꺾인 거를 위에 덮어버린 거죠. 그 테라스를 덮은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호랑이 층은 저렇게 작게 지어요? 이유가 아, 있어요? 나중에 이제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임장직을 마치겠습니다.